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미 경제 안보 동맹 강화, 방산주 원전주 매력 커지나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에 세제로 부각된 주가들이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상회담 세제에 대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증권회사에서 보는 정상회담 세주를 정리했습니다. 20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한미가 안보 분야 협력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격상됐죠. 이에 대해 국내 기업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증권사들은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주로 어떤 업종에 주목했는지 알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KB증권의 의견입니다. KB증권은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주로 반도체 장비주와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방산 관련주를 꼽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만났죠. 두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KB증권은 특히 반도체 장비주에 주목했는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공장의 증설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주의 중소형주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대차도 55억 달러의 미국 투자를 발표했죠.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투자가 미국에 약 8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투자를 환영했습니다. KB증권은 현대차 투자로 인해서 배터리 업황이 개선될 것이며 국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중소형주 또한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방산주도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주로 꼽았는데요. 한미가 국방 상호조달 협정에 대한 협의를 개시했죠. 논의가 성사될 경우 미국 진출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방산주들의 미국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로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와 원전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이번 협력을 통해서 한국 반도체가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향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자동차와 배터리는 현지 투자 확대를 통해서 북미 시장의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방안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5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받아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미국과의 협력이 공고해진 점을 호재로 제시했습니다. 원전도 한미 정책 협력의 수혜를 볼 업종으로 꼽았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 한미는 원전 기술 이전과 수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미국의 기술 지원으로 원전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 또한 용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 알아봤습니다. 네, 한미가 원자력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의 오늘 원전주 흐름 참 좋습니다. 최수창 파트너님, 이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있죠. 특히 SMR 사업 관련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기업들도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 사업실을 이제 신설을 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할까요? 원전주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관심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예. 가져야 되겠죠. 근데 좀 사실관계라든가 좀 해석하는 팩트와 가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 팩트는 좀 이겁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원전 가동률을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실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수명 연장, 면허 연장까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미 동맹에 있어서는 작년에 한미 원전 동맹에 있어서 강화됐던 내용이 오늘 한 번 더 확인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한미 원전 동맹이 강화되면서 좋은 게 무엇이냐? 팩트를 보면 건설 단가예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 설계에 있어서 그리고 사실상 1979년도에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에 미국에서는 신규 원전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정확히 93개의 원전을 운영 중인데 신규 설계 능력이 있습니다만 신규 원전 사업을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 파트너에 있어서 한국을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건설 단가가 킬로그램당 11,000불 정도 넘고요. 그 다음 프랑스가 한 8,000불 정도 되고요. 예. 러시아 같은 경우 5,200불입니다. 중국이 한 4,400불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4,000불이 안 되는 3,700불입니다. 따라서 건설 단가가 우리나라가 가장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파트너십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목적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팩트라면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110기에서 100기 정도가 2030년도까지 발주될 예정인데
공교롭게도 보시면 60, 70% 이상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나머지 국가가 유럽 쪽에 많이 있거든요. 조사에 예. 따르면 2003년도까지 세계 원자력 협회에 따르면 영국이 12기, 폴란드 6기, 루마니아 3기, 헝가리, 벨라루스, 네덜란드 2기, 불가리아 3기, 체코 4기, 슬로바키아, 핀란드, 슬로베니아 1기거든요. 공교롭게도 러시아하고의 국경이 가까운 지역들, 동유럽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첫 예. 번째로는 뭐 가성비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원전 쪽에서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안보 동맹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전 자체를 짓는다는 얘기는 안보 동맹까지 하나의 협력 동맹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파트너가 또 필요한 거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집트의 엘바다 같은 경우도 수주했지 않습니까? 사기를. 그런 것처럼 러시아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더 원전 사업에서 사실상 미국 국내 본토에서는 신규 원전에 대한 계획이 별로 없어요. 예. SMR은 2028년도에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2029년도에 뉴스케일 파워 이런 기업들이 지금 기술 개발 상용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본다면 결국 한미 원전 동맹은 유럽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 가능성이 예.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나타나지 않겠냐.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내에서는 결국 수용성 문제입니다. 여러분 국내에서 방사능 폐기장, 방패장이라 하잖아요. 방패장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경주입니다. 예. 경주가 정확히 언제 받았냐면 2005년도에 이게 고준위가 아니라 중저준위 방패장이거든요. 중저준위라든 건 이게 뭐 사용 장갑이든가 의류 같은 거고요. 시적으로 플루토늄이라든가 우라늄 이런 핵심 농축 시설에 대한 방패 시설은 국내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면 연전 관련주에서 해외 수주 모멘텀이 나오면 건설 신규원전 짓는 한전기술이라든가 한전캐피스가 주목이 될 거고 지금은 우진이나 우리기술처럼 정비 점검이라든가 방패 처리에 관련된 기업들이 관심 받는 거고 섹터 안에서도 좀 분류가 된다는 점이 있어서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되 지금은 뭐 투자적 관점으로 서둘 필요는 없다. 관심을 갖고서 섹터 안에서도 나뉘고 있는 과정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방패장이 과연 올해 또는 이번 현 정부 임기 내에 국내에서 지어질지는 저도 지켜볼 일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태안 안면도 부안부터 많은 사태가 있어서 지금까지 다 부결이 됐거든요. 지역 찬성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뭐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투자자분들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한국과 미국이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일명 RDP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했다 말 텐데 저는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40년 전만 해도 소총밖에 만들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네. 이제 지상의 왕자라고 하는 K9 자주포를 미국이 도입한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자, 방산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RDP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산업계 FTA. 네. 근데 FTA인데 그러면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것과 하면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10년 전 돌아가면 됩니다. 2006년도에 우리가 한미 FTA 한다고 했을 때 막 얘기가 나왔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2008년도에 국회 비준 동의 얘기 나오니까 소고기 파동도 한번 있었죠. 예. 그 이후에 2012년도에 발효가 됐습니다. 네. 그때 여러분 주도주가 뭐였죠? 네, 한미 FTA 하면서 무엇이 수혜냐? 결국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수혜다. 그랬죠. 농업은 피해다. 결과적으로 10년 내 조사를 보니까 2012년도 바로 된 시점입니다. 바로 되기 전에 말고요. 2012년도에 자동차의 수출 금액은 105억 불. 근데 작년 기준으로 수출 금액은 미국 쪽으로 171억 불. 반도체는 26억 불, 작년에는 90억 불. 자동차 부품주는 당시 2012년도 59억 불, 작년에 69억 불. 수입은 자동차는 당시에는 7억 불, 작년 기준으로 37억 불이 수입이 됐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으로는 27억 불, 그리고 68억 불이 수입이 증가됐습니다. 예. 결국 주공업과 그때 당시 예상했던 대로 결국 증가할 건 증가했고 네. 또 늘어난 건 늘어난 건데 그렇다면은 과거에 봤을 때 방산 분야 FTA 효과가 있겠느냐? 전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주목해야 됩니다. 당시에도 차화정이라고 했던 주도주가 결국 발효되기 직전부터 계속 주도 상승을 해왔고 예. 힘을 실었죠. 주식시장에서 선반영 기대감이 됐고요. 이번에 RDP죠. RDP 같은 경우는 국내의 방산 규모 자체는 국방 예산이 한 55조, 정확히 정부 예산 10% 정도, 9% 정도인데 55조인데 이런 국방 군수에 대한 조달은 약 16조에서 18조 정도거든요. 예. 미국은 1000조국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적으로 한 80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군수 물자만 한 500조 원이 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달 시장에 우리나라가 침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것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전하고 방산 둘 다 안보 문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냉정 시대에 차에서 지금 안보 협력 강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추후에 관심 있는 종목들을 본다면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대형주 중에서 한국항공우주라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LG넥슨은 지속적으로 관심이 대상을 가져야 되겠다. 저는 이번 시기에 작년 12월부터도 얘기했습니다만 방산주가 현 정부 시대 최고 주도주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을 해드리고 지금도 그 관심을 보고 있는데 저점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가지 못할까 이 부담보다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의 섹터가 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평택 공장에 방문한 데 이어서 또 주목받을 만한 것이 이 정의성 현대차 회장을 만난 것이죠. 이 미국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이 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그 전날 이제 전기차 관련 조지아주 관련해서도 약 한 55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합치면은 한 100억 달러가 넘어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관련주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금액을 다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구체적인 얘기 좀 들어보면 사실 이 큰 틀은 나왔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협력이 되고 이런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힌트는 하나 있죠. 내연기관이 아니라 엘리바바 그렇죠. 내연기관이 아니라 조지아는 전기차? 전기차 생산하겠다. 예. 그렇다면 전기차 생산한다면 전기차 라인업을 만들 거 아니에요. 생산 벨트를. 그럼 전기차 라인업 만드니까 전기차 관련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공정 장비가 설비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PNT 같은 장비 업체들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냐. 단기적으로 선반영 기대감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에서의 향후 계획 2030년도까지 기아랑 같이 보면은 18종에서 13종, 기아는 13종, 현대차는 18종 라인업을 만들면서 향후의 생산 대수는 뭐 100만 대 이상, 180만 대, 140만 대까지 목표 비전을 제시했거든요. 예. 이런 걸 본다면 결국 북미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 그룹은 전기차 라인업을 빠르게 좀 전환하는 게 아니냐. 특히 노조 부분이 국내하고는 얽혀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는 얽혀 있습니다만 북미 시장에서 그렇게 얽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조속하게 빠르게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특히 이 조지아라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번 중간 선거 때 최대 격전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일자리 창출. 내가 대한민국 갔다 왔는데 여기 현대차를 공장 짓는다. 생산 일자리 만든다. 이런 여론몰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과정 속에서 방산하고 뭐 원전은 파트너십을 끌어줄게. 대신 전기차 라인업 이쪽으로 공장 투자를 하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러겠죠. 국제 관계까지 생각한다면 현대차는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예. 한건은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강하고 실적 모멘텀으로 나올 거냐 그것은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라는 그렇죠. 점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거기에 간다면 전기차랑 자율주행, 로보틱스 이런 관련된 것들이 더 부각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개최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기대했던 종목이네요. 예. 한국항공우주 우리 최수창 파트너의 애종목, 사랑하는 종목이시죠? 네, 네. 진단 부탁합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시점에서 제가 포인트가 달라진 건 없는데 오늘 예. 이 RDP 때문에 더 부각되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과거 FTA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작은 걸 찾으러 가거든요. 아, 작은 종목을 먼저 크게 수혜를 예, 받는 예, 예. 움직임이. 예.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먼저 잡아야지 여우부터 잡으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최대 수혜 가능성 이 내용이 나오면서 기대되는 게 다시 나온다. 미 고등훈련기 탈락했잖아요. 예. 근데 이 고등훈련기 탈락했을 때 가격 차이가 워낙 컸거든요. 보이하고. 그랬죠. 예. 근데 이 RDP를 해버리면은 그 할증 적용이 없기 때문에 네. 상당히 수혜가 될 싸울만 하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올 하반기에 미국 고등훈련기가 추가 사업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보잉 사업 말고도 그리고 추후에도 해군 고등훈련기도 있습니다만 순차적으로 충분히 미국의 안보 동맹 속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고등훈련기가 현존하는 고등훈련기여서 그렇죠. 성능이 유일하죠. 가장 뛰어나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유럽에도 수출길이 더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은 더 확대되지 않겠냐. 그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신다면 차트 잠깐 보면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놓치시더라고요.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다. 또는 고점 대비 많이 빠져서 이제 반등을 충분히 줬다. 이 두 가지 시각을 보는데 그건 기술적인 분석만 보는 거고요. 그렇죠. 예. 실적으로 지금 성장 모멘텀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고점을 높여놓고 있거든요. 직전 고점을 유일하게 넘기고 신고가를 계속 깨고 갱신하고 있는 종목 섹터의 대형주는 한국항공우주가 유일합니다. 예. 그러면 예.
문재인 정부 때 카카오와 삼성 SDI가 최대 주도주였다면 저는 방산이 주도 섹터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월봉에서 한번 음봉이 나오겠죠. 매일 뭐 12개월 동안 양봉만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눌림이 나올 땐 철저하게 도망갈 게 아니라 눌림 매수를 통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공 종목 캐치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관련 수혜주 가운데 방산 원전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